자, 우리가 도함수 활용 3입니다. 강보 정식의 활용이고, 자, 갑시다. 쌤이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한번 해볼게. 근데 사실 이제 리본은 고비를 지난 거야. 뭐를 배우면서 3,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나오면서 고비는 끝났고 이제 3, 4차 함수의 그래프를 좀 더 활용해서 방정식, 부등식 문제를 풀자는 거래. 방부등식 문제를 풀자는 거래. 맞아. 계약 끝나면 속도, 가속도, 변화율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고 이제 적분으로 넘어갔단 말이야. 그렇지? 마지막 파트 한 단에 나왔단 말이야. 뭐의 활용이야? 방정식에서의 활용과 부등식에서의 미분의 활용이래. 자, 봐봐. 테마가 되게 심플해. 우리가 뭘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정식의 실근을 구하는 건가? 아니, 방정식의 실근을 구할 때는 3차든 4차든 하물며 지수로그 방정식이든 하물며 삼각 방정식이든 기본은 인수분해. 그쵸? 지금 인수분해 파트가 아니잖아. 뭘 한다고?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파트래. 기억은 납니까? 자, 가보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fx는 0, 주로 다룰 것이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을 다루겠죠. 3, 4차를 다룰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미리 어떻게 했을까? 자, 보자. 우리가 얘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거. 이것이 자, 몇 학년 수학이야? 1학년 수학이죠. 누구? 요 3차, 4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함수의 어떤 함수? y는 fx란 함수의 뭐랑 똑같다고?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 이 실근의 개수는 얘의 뭐랑 같아? 이 그래프의 x 절편과 같다는 거는 중학생도 알고 있을걸? 알고 있어, 그쵸? 맞죠? 왜? 이유는 뭐야? 내가 이 함수에 어디에다가 y에다가 0을 넣은 거잖아, 그렇지? y에 0을 넣었을 때 x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실근하는 거죠, 그렇죠? y가 0일 때 x 값은 x 절편에, 그렇지? 뭔 개소리인가 하면 이렇게 생겨서 3차 함수, 그렇지? 3차 함수네 x축이 이렇게 지난단 말이야. 그럼 이 3차 방정식은 실근이 3개 있는 거고 x축이 이렇게 되면 x 절편이 1개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의 실근 1개인 거잖아.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떤 3, 4차 방정식과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이거는 설명을 안 해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얘가. 맞나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하나 해볼게. 3차 방정식은 실근을 안 가지는 경우도 생겨? 실근이 없는 경우도 생겨? 안 생기잖아, 그렇지? 3차 함수 자체가 유형이 3가지라며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3가지야. x축과 안 만날 수가 없어. 적어도 하나의 점에서 만난다고 그랬지. 실근은 무조건 1개 이상이라는 거. 그 물어보자. 4차 방정식은 실근은 무조건 가죠? 아니죠. 그거 아니라 말했지. 4차 함수가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이면 그렇지. 이러면 실근이 4개야. 이러면 실근 2개지만 실근을 가지지 않는 순간도 존재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런 내용을 한번 해봤고 갑시다. 천천히 할게.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야 돼? fx는 gx 역시 방정식이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이 맞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쌤 저는 이렇게 풀 거예요. y는 fx란 y는 gx의 무슨 점? 교점을 구하면 얘의 실근 이것은 분명해. 교점은 무슨 입한다고? 연립하는 거야. 그렇지? 얘가 연립한 상태야. 연립해서
실근을 구하면 이 교점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맞아?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얘가 이렇게 생긴 함수야.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야. 교점이 두 개니까 실계수는 두 개이다 라고 풀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요 함수와 요 함수가 몇 개의 교점을 갖는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세 점에서 만나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대.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리는 게 아니란 말이지. 반드시 뭘 하는 게 맞아? 반드시 좌변 넘기는 거야. fx-gx는 0 이런 꼴로 만단 말이야. 이런 꼴로 다 좌변 넘긴단 말이야. 맞아? 그런 다음에 요 새로운 함수와 누구의 y는 0 무슨 축이야? x축 x절편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다 넘겨서 이 함수의 실근회수는 얘의 x절편 맞습니까? 이 함수의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하면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혹은 뭐도 괜찮아? 이게 날 수도 있어. 다 좌변 넘겨. 누구만 떼고? 상수함만 우변에 넘기고 좌변 함수를 그려. 그쵸? 상수함만 우변 넘기고 좌변 함수를 그려줘. 그리고 누구랑 교점? y는 ky의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이다 라고 판단해 준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물어볼게. 얘를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괜찮은 게 뭔가 하면은 얘가 어때? 얘가 뭘 지나? 여기 상수항이 없잖아. 그쵸? 없기 때문에는 원점을 지나기도 한데 원점을 지나기도 한단 말이야. 그치? 맞아. 그래프 그리는 게 좀 편해질 수 있다는 거. 자, 얘를 내가 한번 들어보면 fx 플러스 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맞습니까? 이런 문제야. 얘 실근의 개수를 구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얘는 지워지죠. 지워지잖아. 그렇지? 그럼 쌤 얘를 그린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그려서 교점이 몇 개인지 알아볼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야. 그렇지? 뭘 하는 게 낫다고? 얘를 넘겨. fx 얼마? 플러스 2x는 누구야? k 맞습니까? 얘를 그린다는 뜻이야. 얘를 그리고 y는 k와의 교점의 개수를 찾는 게 훨씬 낫다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내신 문제는 쉽거든. 근데 모공 문제, 기출 문제는 굉장히 이게 뭐지? 생각이 한참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진대. 그렇죠? 근데 한 문제만 살짝 보여줄까? 재미삼아서 한 문제만 기출 문제를 살짝 소개를 한번 시켜볼게. 살짝 문제는 쉬워. 이 문제는 쉬운데 쉬운 문제 먼저 풀까? 아니야, 잠깐 좀 보여드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문제겠다. 쉬운 거부터 먼저 해보자. 그렇지? 쉬운 거부터 잠깐 소개를 하면은 놓치기로 할게요. 잠시만. 기본 문제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볼게요. 우리가 현재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과 y는 마이너스 9x 플러스 k가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기본 문제죠. 맞습니까? 얘랑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뭐 할 거야? 교점 얘기야. 연립하는 게 맞죠? 그쵸? 어떻게? 얘도 y고 얘도 y니까 이렇게 두면 된다면서 맞습니까? 이제 어떻게? 이걸 넘기는 거 아니야? 요거를 좌변 넘긴 다음에 문제를 푼다며 넘겨볼게. 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넘겼습니다. 플러스 9x k는 넘겨도 되고 k는 내려둬도 괜찮아. 그렇지? 관계없단 말이야. 그냥 다 넘길까? 다 넘긴 다음에 풀어볼게. 넘긴 다음에 어느 만큼을 딱 여기까지를 뭐라고 해도 fx라고 부른다. 그렇지? 3차 함수를 구하는 거야. 결국 이번 파트는
그래프를 그리는 파트가 맞아. 그래프를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분을 쓰는 거죠. f'x는 3x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9이고 3 묶으면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고 3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 맞습니까? 어때? 3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쵸? 몇 콤마? 마3 콤마 몇 콤마? 마1 콤마 1입니까? 마3을 대입하자. 마27 96 54 마이너스 27 마케입니까? 이게 지워지죠. 이게 마케이네. 인정합니까? 마1 넣자. 마1 플러스 6 마9 마케이 얼마죠? 얘가 마4 마케이가 마4 마케이 틀린 거 없죠. 그쵸? 이란 말이야. 이해돼? 이제 어때? 얘랑 누구랑? y는요. y는 뭔데? x축 x축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나와야 돼. 그치? 그럼 x축은 어떻게 지난답니까? 첫 번째 이렇게 접해야 되고 두 번째 이렇게 접해도 돼. 그치? 이해되죠? 이게 x축이라면 k가 얼마? 0 누가 얼마? 마4 마k가 0 x축이면 y 값이 0 되니까 k 값은 두 개 나온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너무 쉬운 내용들. 근데 봐봐. 이게 이런 문제가 되게 많거든. 근데 이게 의유사 문제인데 이게 봐봐. 이걸 풀어보자. 근데 재밌어 한번 풀어볼게. 구경을 한번 해봐. 어디였어?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540, 저는 중요하잖아. fx가 있는데 이게 2분의 1, 봐봐. 2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의 제곱에 플러스 10x 문제가 fx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x는 6x 플러스 k 이게 실근이 몇 개야? 실근이 4개야.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다시 이게 실근이 4개 나온대.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뭐가 지금 어려워? 뭐 때문에 어려워요? 첫 번째 절대값 때문에 어려워 보여. 그럼 절대값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거야? 실근 4개라며. 이 문제는 이 단어 문제가 맞아. 개념은 되게 쉬운데 어려운 문제는 어렵다니까. 그쵸? 어떻게 할 거야? 난 넘길 거잖아. 그렇지? 누굴 넘겨? 얘 넘길 거잖아. 다 넘겨도 되고 K는 4배 더도 괜찮고 맞아요? 넘길게. 누구를? 6x 마 6x 넘겼어. K는 두자. 이해됩니까? 괜찮지?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얘를 그린 다음에 y는 k하고 교점이 몇 개? 4개 나오는 그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되잖아. 그렇지? 그럼 뭐라는 얘기야? 이 함수를 그리라고 하는 거잖아. 지금 얘를 그려야 돼. 맞잖아. 어떻게 그려? 이제 문제는 절대값이죠. 절대값 어떻게 먹겨? 범위를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궁금해하는 거 같아. 풀지 말까? 한번 풀어볼게. 내가 이 좌변을 gx라고 한번 뒀어. gx라고 뒀어. 괜찮습니까? 이거 지웁시다. 이걸 gx라고 뒀단 말이야. 그렇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범위를 나누자. 잘 봐봐. fx가 어떻다면은 얘가 0보다 크고 낮다면 fx가 미안. fx가 뭐보다 커야 돼? 이 녀석이 얘보다 클 때, 그쵸? 얘보다 크다면 어떻게 나와? 얘 그냥 나오죠. 그냥 나와. 그쵸? 얘 나와. 어떻게 돼? 2fx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얼마? 5x인 거죠. 그쵸? 맞잖아. 근데 만약에 fx 더하기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얘 지워지죠. 마x, 마6x 몇 x야? 마7x. 괜찮아 여기까지? 이게 누구야? 얘가 gx야 gx. 얘를 그리면 돼. 집어넣어서 그리면 되지 않을까? 괜찮죠? 그럼 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y의 범위잖아.
그쵸? x의 범위로 바꿔야 돼.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현재 요거를 이제 구해보는 거야, 그렇지? 요거를 가지고 x의 범위를 구하겠다고. 얼마인데? 2분의 x 3승 2분의 9 x의 제곱 맞습니까? 괜찮죠? 그 다음 이제 몇 x야? 플러스 11x가 요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괜찮아?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11x 맞잖아. 2 곱할까? 2 곱해서 x의 3승 빼기 9x의 제곱 플러스 22x 맞죠? 뭘로 묶어? x로 묶으면 x제곱 빼기 9x 플러스 21에 요거를 그렇지? 근데 물어볼게. 얘는 어때? 판별식이 9, 9, 81 빼기 4, 20 판별식입니다. 맞아? 얘잖아, 그렇지? 0보다 작잖아. 얘는 허근이야. 얘 무조건 양수야. 붕떠있으니까 무슨 양수야, 양수. 이거 지우면 되는 거 아니야? x가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이제 이거 필요 없단 말이야. 어떤 범위 x가 0 이상일 때는 얘를 그려. x가 얼마? 0보다 작으면 얘를 그려. 얘를 그리잖아? 그래프 모습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마. 그러면 y는 k랑 몇 개의 점? 4점에서 만들면 이렇게 지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였다. 그렇지? 괜찮나요? 이해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해되죠? 그러니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워. 근데 기본에 충실하자는 거 나머지는 그냥 노이즈야. 그렇지? 기본에 충실하면 풀 수 있다는 거 그 얘기 하고 싶었대. 그렇지 않죠? 나쁘지 않죠? 내신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됐습니까? 일단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 내용은 단순하지만 문제는 어려울 수도 있다. 괜찮습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고, 자,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내용 내가 좀 하고 정리하고 문제를 좀 개별적으로 풀 시간 좀 드릴게요. 갑시다. 두 번째는 프린트 좀 갖고 올게요. 잠깐만요. 바꾸자. 된 거죠. 2x 3승 하고 3x의 제곱 빼기 12x 플러스 p는 0. 얘가 양근이 한 개 있고 음근이 몇 개 있어? 2개 있대. 그렇지? 실수 p의 값의 범위 구하죠. 우리가 봐봐. 실근의 개수인데 뭐가 나왔어? 양근, 음근, 부호가 나왔어. 부호까지 구별해야 돼. 부호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 이런 문제야말로 누구를 상수항을 모조리 우변으로 옮긴 편이 훨씬 문제 풀기가 수월하대. 이런 경우, 그렇죠? 실근에 부호가 나왔을 때는 넘기는 게 편한 말이야. 그럼 넘겨보자. 2x의 3승 3x의 제곱 빼기 12x의 는 마피 이게 됩니까? 그럼 누구를 내가 좌변을 fx라고 보잖아. 이 fx는 장점이 있대. 뭘 지난다고? 뭘 지납니까? 원점을 지난다면 그렇지. 원점을 지나. 괜찮죠? 미분 한번 쳐볼게. f'x는 현재 6x 제곱 플러스 6x 마 10인 거죠. 그렇죠? 이로 묶으면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거 아닙니까? 두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3, 4한계에서 양수니까 원함수는 어떤 모습이야? 이런 모습이죠. 극값 두 개니까 얼마나 어디에서? y와 1에서 극값이죠. 그렇죠? 1이니까 괜찮죠? 일단 극대 극소값은 나중에 보았게 누굴 먼저 찾아? 얘는 분명 원점을 지난다면 그렇죠? 원점은 이게 마이고 이게 1이야. x 마일 0 1인 거죠. 그렇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쯤 원점이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 이게 x는 0이야. x는 0. x는 0인데 x가 0일 때 y도 0이라며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겠지. 그렇지? 이게 됩니까? 그랬더니 봐봐.
누가 y는 마피가 교점을 3개 만들 건데 양수인 부분에서 1개, 음수인 부분에서 2개를 만들어. 그렇지? 그래프는 이렇게 지나야 돼. y는 얼마? 마피가 이해돼? 양근 1개, 교점의 x좌표가 양수인 거 맞잖아. 그렇지? x좌표가 음수잖아. 그렇지? 맞잖아? 이해됩니까? y는 극대값보다는 작고 x축보다는 위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됩니까? 끝났네. 누구만 구하면 돼? 이 함수값 말고 극대값만 구하면 되네. y를 대입할게 얼마야? 46, 12, 24 맞습니까? 36 빼기 얘니까 얼마야? 20인 거죠. 그쵸? y, 20 이해되죠? 따라서 누구는 마이너스 p는 누구보다 20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대.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이런 식의 문제 기억나죠 얘들아? 이런 문제를 갖고 그 다음에 뭐 대단하지 않고 문제들이 이제 3차 방정식에 실근의 판별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자. 실근의 판별 내용이 되게 많잖아. 되게 좀 심플한 파트가 많단 말이야. 잘 한번 들어볼래? 자, 화이팅 하시고 우리가 뭘 하자고? 3차 방식에 실근의 판별이야. 실근의 판별식 같은 거죠. 그렇죠? 맞아요. 몇 차식에? 3차만 얘기할 거래. 그렇지? 뭘 판별하는 거야? 역시 마찬가지 실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겠다는 얘기래. 뭘 통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물어보자. 3차 방정식은 실근이 많으면 몇 개야? 3개잖아. 3개. 그렇죠? 3개란 말이야. 왜? 3차 함수가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 x축이 어떻게 지나면? x축이 이렇게 지나면 실근이 3개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 그렇죠? 맞습니까? 이때 누굴 가지고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별할 수 있나 봐. 맞아? 이때는 이게 뭐야? 극대죠. 얘가 뭐야? 극소야.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어때야 돼? 반대가 돼야 돼. 그치? 극대가 양, 극소가 음이어야지. 혹은 반대죠. 그쵸? 누가? 극소가 역시 음인가? 극대가 양. 그런 상황이 연출돼야지 실근이 3개래. 맞습니까? 판별식은 뭐야? 이거 아니야?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잖아? 무슨 수가 나야 돼? 음수다.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몰라도 문제는 풀린다? 이걸 몰라도 그래프를 그리면 몇 개의 실근을 가진지 알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얘가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대. 얘가 굉장히 요긴하게 쓸 때가 있단 말이야. 이따가 보여드릴게. 두 번째는 현재 봐봐. 어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누가? 3차 방정식. 그렇지? 그럼 그림을 또 그려볼게. 이렇게 생겼어. x축이 어떻게 지나는데? 접하면 되잖아. 접하면. 그쵸? 그러면 실근 2개잖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접해도 관계없고 맞죠? 이해됩니까? 이해돼? 얘는 뭐야? 극대. 얘는 뭐야? 극소야. 극대는 양, 극소는 여인 거죠. 극소가 음이죠. 극대는 극대값은 양수인 거야. 뭐가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돼? 여기 돼야 돼. 그치? 우리가 극대값과 누구를 극소값을 곱했을 때 여기라면 실근이 몇 개야? 2개라고 판단했다는 얘기야. 접하고 있으면 하나, 2개라고 수밖에 없잖아. 이해되죠? 외우는 아니란 말이야. 쫄지만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실근이 1개야. 나머지는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떤 그림이야? 이런 그림 아니면 이렇게 생겼어.
혹은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실근 한 개 맞잖아, 그렇지? 이때는 극대 극소가 둘 다 음이네. 극대 극소 값이 둘 다 양인 거죠, 그렇죠? 곱하면 무슨 수? 음은 양이 아니고 곱하면 양수겠죠, 그렇죠? 세 번째 우리가 극대값과 누구를 극소값을 곱했을 때 무슨 수? 양수면 아 그때는 실근이 한 개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맞죠? 쌤 얘는 그 값이 존재할 때잖아요. 그 값이 존재하지 않은 얘랑 이런 그래프는 무조건 실근이 몇 개인 거야? 무조건 한 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이해됩니까? 그 값이 두 개일 때는 얘를 따르고 그 값 존재하지 않다면 실근은 무조건 한 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 풀어보고 너희가 하나 풀어보자. 아, 이 수능 내용은 되게 재미없어 하는구나. 미안해, 빨리빨리 할게, 너. 빨리빨리 할게. 갑시다. 내가 하나 풀고 너희가 하나 풀게. 내가 쉬운 거 풀어볼게. 쉬운 거 좀 풀게. 현재 x의 세제곱 3x 제곱 24x 플러스 n은 0.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고 가는 정수 n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그리고 내가 시험이 이제 끝났어. 이제 오늘 어제죠? 오늘 끝났죠. 용화가 오늘 시험이었거든. 오늘 시험이었고 중화사 끝났어. 기말고사 2달 앞으로 나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중간고사가 범위도 좀 작은 편이었어. 뭐 아고나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용화나 원고는 좀 적지 않은 편이었지만 근데 범위가 적든 많든 기말고사 범위가 좀 더 어려운 건 맞거든. 기말고사 범위는 뭐 뒷부분 지금 배우는 이 파트 또 어려울 뿐더러 적분도 애들이 계산 미스를 되게 많이 해. 그러니까 잘 본 친구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거든. 이거 잘 본 친구는 결코 방심하지 말고 못 본 친구는 충분히 뒤집을 수가 있어 얘들아. 진짜로. 나는 내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 중간고사 100점이야. 얘가 2등급 나오는 것도 여러 번 봤어. 몇 번인지도 기억이 안 나. 중간이 100점이면 야 이건 1컷이 85점이라고 해도 기말고사를 웬만큼 안 망하면은 1등급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지 않지? 근데 얘가 2등급을 나오는 거를 꽤 많이 봤다니까? 꽤 많이 봤어. 진짜라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충분히 기말을 잘 보면은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아들어야 되나? 당신들 왜 그래? 좋습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시고 갑시다. 우리가 뭐래라? 내가 세 개의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면 그렇지. 뭘 이용해볼까? 판별식을 한번 이용해볼게요. 갈게. 뭘 한다고? 뭐래? 얘 fx라고 볼게. 쌤 n 안 넘겨도 되지만 넘기지 말고 풀어보자. 뭐 할 거야? 미분해서 그림 그려볼게. 얼마야? 3x 제곱 빼기 2x 빼기 14. 뭘 넣고? 3x 제곱 빼기 2x 빼기 얼마? 8인 거죠. 3하고 x 빼기 4하고 뭐야? x 플러스 2인 거 아닙니까? 자, 그래프 모습은 어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면서 그렇죠? 여기 얼마? 4, 이게 얼마? 마이너스 2죠, 그렇죠? 어때다? 대입해보자. 마 1을 요 식에 집어넣을게. 마이 넣으면 마 8, 마 12, 24 맞나요? 플러스 n인 거죠. 얼마입니까? n 더하기 4 맞습니까? 여기 얼마야? 20이니까 얘 n 더하기 자 이게 맞죠? 4넣자 4넣으면 64네. 얼마입니까? 16, 3이니까 48이죠. 4넣으면 얼마야? 4넣으면 48, 96이니까 96인 거 맞죠? 그쵸? 플러스 n이네. 계산 한번 해볼게. 우리가 요 계산이 얼마야? 16인 거 맞나요? 플러스 16이죠. 플러스면 얼마야? n마 80. 얘는 n마 80이래. 괜찮은 거 맞죠? 그러면 이제 봐봐. 실근이 3개 존재하는데 actually 얘를 말했지. 굳이 얘를 써야 돼? 안 써도 돼. n 더하기 4가 무슨 수?
양수고 n마 80이 무슨 수? 음수면 돼. 답 구해볼까? n 얼마? 마사 얼마입니까? 80. 범위 구했단 말이야. 그럼 얘를 한번 써볼까? 얘를 쓰면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가 반대가 돼야지 실근색이라 그렇죠? 곱했어. n마 80. 무슨 수? 음수. 무슨 값? 사이값이죠. 80과 마사. 얘가 더 빠르네. 얘보다. 근데 얘를 이해돼? 이걸 안 써도 된다니까? 근데 무시하지 말지. 왜냐하면 계산이 복잡할 때 결정적으로 얘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내가 비슷한 그런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 우리 센에도 그런 종류의 문제가 있거든. 자, 한번 찾아볼게요. 너희가 한번 풀어보자. 몇 번을 풀어보면은 잠깐만 내가 봤는데 잠시만요. 우리가 현재 소리 또 붙잡고 있다. 잠시만요. 그냥 최근에 보고 잠깐만요. 찾아봅시다. 자, 너희가 문제를 좀 풀어보자. 잠시만. 잠깐만. 너희가 그냥 아무 문제 하나 좀 풀어볼래, 얘들아? 667번을 잠깐 좀 풀어볼게. 667번을 좀 풀어볼게라. 자, 우리 조인 사람들 기운 좀 내시고 667을 한번 좀 풀어볼래? 667을. 미안한데 644번을 풀려면 풀어보 멈추고 이것도 664번을 663이거든요. 664를 풀게. 그게 나을 것 같아. 시간 드릴게. 한번 풀어볼게. 천천히 풀어보세요.
어때? 자, 내가 한번 풀어볼게. 제가 한번 풀어볼게. 일단 그 값을 가진다면 그 판별식을 먼저 쓰라는 거 아닙니까? F+랑 x는 미분칙계 2x 제곱 마이너스 2a 하고 끝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 값을 가진다면 판별식을 써도 돼. 혹은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니까 어때? A가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되면 두 실근 같죠? A가 음수면은 실근은 안 같잖아. 맞으라? 판별식 쓸까? 아니 우리가 극각 가지려면 도함수 방정식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배웠거든. 쓸 게 얼마야? b가 0이죠. b 제곱 빼기 4 a는 2 c는 마이너스 2a 이게 0보다 크다며 그쵸? 맞습니까? 이게 16a가 0보다 큰 거니까 a는 0보다 큰데 이거는 중학생이 봐도 a가 양수면 실근 2개를 받고 a가 0이면 중근이고 a가 음수면 실근 안 같잖아. 그쵸? 이해됩니까? 일단 이런 조건이 기본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지. 그치? 이해됨?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실근을 하나 가져야 된대. 그럼 어때나? 얘가 0되는 x에서 그 값을 가지는 거잖아. 그치? x제곱은 a네. x는 얼마야? 풀만 루트 a야. 그치? 어때나?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3차 함수 양수니까 얘가 뭔데? 마루트 a. 얘가 뭔데? 루트 a인 거죠. 그쵸? 나쁘지 않죠? 대입해야 된대. 어디에? 어디긴? 여기죠. 집어넣어서 얼마야? 3분의 2 대입했습니다. a 루트 a죠. 루트 a 대입했대. 마이너스 2a 루트 a죠. 2a가 뒤에 붙어있네. 동류하인 거 맞아? 마이너스 3분의 6 더하기 3분의 2니까 얼마? 마 3분의 4 a 루트 a 뒤에 플러스 2a가 있네. 얘 뭡니까? 마이너스 루트 a를 또 대입하잖아. 얼마가 나옵니까? 얘를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3분의 2 a 루트 a지. 또 대입했어. 플러스 얼마? 2a 루트 a죠. 플러스 2a네. 또 동류항이 얼마입니까? 3분의 6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4a 루트 a 플러스 2a. 나쁘지 않잖아. 여기까지. 그치? 이해됩니까? 그럼 나 좀 볼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개의 실을 나누면 누구는 얘가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얘가 누구보다 0보다 커야 돼. 맞잖아. 이게 x축이어야지 한 실근. 그럼 얘 음수여야 되네. 얘가 x축이면 얘가 양수여야 되겠네. 그렇지? 복잡하잖아. 뭐가 낫다고? 판별식. 왜? 한식이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양수, 얘 곱하기 얘가 양수. 이게 더 깔끔할 때가 있다니까 진짜. 맞잖아. 곱하자. 무슨 공식? 곱해 탐차 공식 얼마입니까? 4a 제곱 빼기 얼마? 9분의 16a의 세제곱. 이게 무슨 수? 양수라면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게 깔끔할 때 분명 있단 말이야. 알겠죠? 풀어봐. 내가 어떻게 뭘로 묶어? 얘는 5분의 뭐로 묶어야 돼? 얘는 뭘로 묶어? 그냥 a제곱 묶어버리면 4빼기 얼마? 9분의 16 a죠. 0보다 크나? 맞아? a가 아까 양수였죠? 양수였어. 필요 없어. 0도 아니니. 그렇지? 맞습니까? 이걸 풀면 a 범위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된 거죠. 얘가. 기억합시다. 판별식은 알아두는 거 맞는 거 같다. 그렇지? 넘어갈게. 이런 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대. 조금만 더 풀어보자. 풀을게. 이제 뭘 해야 돼? 이제 부등식에서의 활용인데 이건 할 얘기 없어. 그냥 최소값, 범위에서의 최대값만 구하면 돼. 부등식에서 활용. 뒤로 한번 가보시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문제가
6, 7, 2번인데 x가 1부터 3, 요 범위에서 x 3승 6x의 제곱 플러스 k는 얘가 항상 성립하더라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얘가 항상 성립하더라는 k 값 범위를 구하시오. 그렇죠? 그럼 뭘 하면 되는 거야? 이 범위에서 이 함수를 그린 것이 범위에서의 3차 함수를 그려. 그렇죠? 근데 재미삼아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미분하지 말고 한번 그려볼까? 미분하지 말고 얼마 전에 했었잖아. 그렇지? 어때요? 요게 뭘로 묶여? x제곱 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6이잖아. 그렇지? 이게 무슨 축이야? y는 k란 말이야. 어디에서? 0에서 접하고 6에서 만나죠. 그렇지 않아? 미분하지 말고 한번 해보려고. 몇 대면? 2대1이라. 그렇지? 이게 얼마야? 그렇죠? 얘가 2입니까 3입니까? 변곡을 포함한 것이 2대1이었으니까. 그렇지? 이건 4인 거죠. 그렇죠? 이해돼? 맞아? 이게 뭐 0,k, 6,k 그렇지 않아 얘가? 이게 뭐부터 뭐까지 되는데? 1부터 3까지 1부터 3까지 되는데 그렇지? 변곡은 뭔데? 2죠. 변곡이 2야. 3은 뭐? 3은 여기 있겠죠. 그렇죠? 3 있단 말이야. 뭐부터? 1부터 3인데 물어보자. 현재 요게 얼마 요게? 평행선에서 그렇지? 역시 몇 대면? 2대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인 거 아닙니까? 아 미안. 이게 참 미쳤어. 1은 여기 있잖아. 그렇지? 3까지 바로 요 범위 요 범위만 체크하면 돼. 요 범위 체크하면 돼. 요 범위 맞죠? 요 범위 현재 여기 얼마야? 1이야 1. 여기 얼마야? 3이야. 그래프 이쪽으로 있겠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걸 알고 계시고 생각해. 여기 1 콤마 여기 3 콤마 맞아? 1 콤마 얼마 1 했더니 K마 5 3 넣자 27 빼기 54 플러스 K죠. K마 27 맞아요? 이렇대. 맞아? 아, 요 부분만 다시 옮겼어. 괜찮아? 그래프는 이었다 그렇지 이었다고. 이해되죠? 어때 얘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y 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어때 해야 돼? x축은 이렇게 지나야 되죠. 그렇죠? 혹은 x축이 이렇게 지나도 되는 거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3보다 작을 때만 위에 있으면 돼. 3인 순간은 0이어도 무관하잖아. 따라서 k만 27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인 거잖아.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지? x축이 이렇게 지나도 돼.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따 개별 질문 꼭 하세요. 책에 듣다가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 어렵지 않아. 이 내용들이 이건 어렵지 않대. 그만 풀어도 돼. 자 너희가 이걸 한번 풀어볼 거라면 봐봐. 약간 자 685번을 좀 685번 한번 풀어볼게요. 바로 이렇게 풀래. 684번부터 686번까지 풀면 이 세 문제 4, 5, 6을 풀게. 4, 5, 6을 풀자. 4, 5, 6을 이렇게 한번 풀어보네. 4, 5, 6을 갖다 주면 시간을 좀 드려볼게.
84번이 안 보이는 친구들은 잠깐 좀 봐줄래? 84번이 84번 안 보이는 친구들은 제가 봐봐. 풀 수 있는 사람 풀고 우리가 얘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 3차 함수의 y 값이 직선의 y 값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 그렇지? 이 범위에서 지금 뭡니까? 3분의 1 x의 3승 빼기 x제곱이 마 4분의 5 x 더하기 k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어떤 범위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 그렇지? 요걸 푸다는 얘기, 그렇지? 맞나요? 이해되죠? 더 위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부동식 나와. 우리가 뭘 한다고? 부동식 문제는 그냥 다 좌변 넘긴데 쌤 K는 두라면서요. 방정식은 그렇게 풀 때 좋을 때가 많지만 우리 부동식은 다 넘기는 게 낫대. 수트의 부동식은 넘길까? 3분의 1 x에 3승 빼기 x제곱에 플러스 4분의 5 x에 k가 0보다 크다. 다 넘겨. 그렇지? 그리고 나는 이거를 요 좌변을 뭐라도 fx라고 한번 더 볼게. 그렇지? 어느 범위? 요 범위에서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그렇지? 뭐랍니까? 그림을 그려야 돼. 미분을 치면 어떨까? x제곱 빼기 2x 플러스 4분의 5죠. 이게 됩니까? 그렇죠? 얘가 어때? 인수분해가 돼? 안 돼? 갑자기 이 신기한 모습은 뭐죠? 판별식을 볼까? 판별식을 볼게. 얘가 어떤 그래프인지? 판별식은 1 빼기 4분의 5죠. 판별식 맞습니까? 무슨 수야? 음수네. 이 말은 뭐야? 이 3차 함수는 1번 유형이야? 2번 유형이야? 3번 유형이야? 3번 유형이라는 거죠. 근을 억지로 구하려고 하시면 안 되겠지? 이 분명 계속 증가하는 증가함수죠? 3차 교실이니까 그렇지? 1이니까 맞아. 근데 누구만 그리래?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얘만 그리래. 얘만 그리는 문제. 그렇지? 0, 0을 대입하면 얼마야? 0, 마이너스 k가 맞다는 거지. 그렇지? 이해됩니까? 이제 어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며. 커야 된다. 그렇지? 어때? x축은 이렇게 해서 되죠? 혹은 관통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해되죠? k가 0보다 커놨다. k는 이만큼이 들어가는 그렇죠? 괜찮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렇죠. 얘가 존재하지 않아. x가 만나지 않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안 만나는 경우 그렇죠. 얘가 풀이니까 계속 증가하는 게 나온단 말이야. 맞죠? 괜찮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는 개별식으로 해도 괜찮을까? 어떻게 이것도 이해 안 되죠? 답이 없다고? 영어 없어? 잠깐만 다시 풀게. 미안. 다시 한번. x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문제에서 그리고 잘못됐습니까? 3의 4 나를 죽여라. 미안합니다. 이거 3일 때 3일 그렇지. 그럼 얘를 어떻게 봐야 돼? 똑같죠? 3죠? 3을 여기 대입한다고. 그렇지? 9 빼기 9 플러스 4분의 15 빼기 K인 거죠. 그렇죠? 얼마고? 4분의 15 빼기 K. 이번에 따라서 X축은 이렇게나 이렇게 4분의 15 마케이가 0보다 6을 풀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아래 문제가 이제 4시에 나오면 어버바다 틀리는 문제. 그 아래 문제 기출 문제입니다.
드릴게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봐봐. 그 문제가 시험이랑 많이 틀린단 말이야. 자, 보세요. 우리가, 쌤, 우변에 K만 있으면 좋은데, KX라니요. 이걸 X로 나누는 거야? 좀 이상해, 그거는. X가 0이 일 수도 있고, 약간 이상해. 뭐 어떻게 푸냐면, 얘는 이 자체로 직선으로 바라볼 수 있대. 뭘 지난 직선? 원점 지난 직선 맞죠? 얘도 뭐야? 원점 지나는 3차함수야. 나는 그냥 과감하게 좌변을 fx다 두고 요거를 미분 한번 해볼게. f'(x는) 역시 방법은 그래프가 맞단 말이야. 12x에 플러스 v인 거고 3 묶었더니 제곱 플러스 요게 맞죠?
3하고 x 얼마? 플러스 1과 플러스 4에 맞아. 그렇지? 그려보자. 어떤 모습이야? 극값 두 개의 모습이죠. 그렇죠? 마1과 마3이죠. 이런 상황. 괜찮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원점 위치 보여? 혹시 원점 위치? 난 보이는데 비율관계를 쓰는 게 맞다고. 비율관계. 그렇죠? 그렇습니까? 가자.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렇지? 맞죠? 이게 뭐야? 0인 거예요. 이게 0인 거야. 그렇지? 2대 1이니까 이게 0,5래? 원점 지나잖아. 얘가 0,0. 이거 아마 마 3,0일걸? 대입하면 해볼까? 마3 넣자. 27, 마36, 맞네. 마 3,0랑 맞잖아. X축은 요게 분명한 거죠. 그렇죠? Y축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보자. 문제는 어떤 범위한 거지? 음수인 범위. 그러니까 내가 요거는 지우겠다는 얘기야. 원래 그래프가 우측 상방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거든. 3차 함수가. 얘는 보지 않겠대. 오직 왼쪽만 오겠대. 그렇지? 이제 봤을 때 원점 지난 시간이 더 위에 있어야 돼. 그렇지? 물어볼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되는데 안 돼. 이 범위에서는 항상 직선이 곡선 위에 있어야 돼. 그렇지? 맞아? 위에 있거나 같거나 이러면 돼. 안 돼? 되죠? 쌤, 오른쪽은 곡선이 위인데 왼쪽만 보겠다. 왼쪽만 된단 말이야. 그렇지? 누구도 돼? 이거 돼야 안 돼? 된대. 왜? 크거나 같으니까 직선이. 그럼 K는 기울기인데 K는 0보다 어때요? 0보다 여기가 작아야죠. 음수 같아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낯설죠 조금.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되게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래.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그 아래 거는 좀 과제물로 해보자. 과제물 해오고 너희 문제 푸는 걸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속도, 가속도 얘기를 좀 같이 한번 해볼게. 속도, 가속도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속도, 가속도는 오히려 어디에서? 적분에서 좀 많이 나와. 적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편이래. 미분 문제보다. 이적을 받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내용이야? 위치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어.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자. 간단하게만 소개할게. 우리가 위치는 이렇게 표현해. 그렇지? 시간에 대한 함수인 거야. 그렇죠? x2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시간이 이만큼 지날 때 나의 위치란 말이야. 위치. 맞아? 그 v2는 뭐죠? 시간이 2일 때 나의 속도인 거잖아. 속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누구를 위치를 뭐하면 미분하면 그렇지. 왜냐면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었어. 그렇지? 속도는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뭔 소리야? 이 x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시간이 아주 조금 흘렀을 때 델타 x 시간이 아주 조금 흘렀을 때 위치가 얼만큼 바뀌느냐 순간 속도야. 우리가 배운 속도는 순간 속도야. 평균 속도 아닌 순간 속도야. 무슨 순간 속도 맞아? 그런 거래. 그렇지? 아니 공을 내가 던졌어. 스피드먼으로 체크하자. 그렇지?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위치가 얼만큼 바뀌는가 이 순간 속도 맞아? 이해돼? 그렇지 않습니까? 계란 말이야. 우리가 이를 VT라고 부르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맞아? 우리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를 우리가 가속도라고 했다. 그렇지? 맞습니까? d, v, dt 이게 가속도였다. 그렇죠? 괜찮은 거 맞습니다. 기억나죠? 아니 하게 아니라 이거랑 뭐냐면 이거라면 VT고 V를 한 번 더 뭐라고? AT란 말이 그렇지? 괜찮습니까? 이런 걸 들었다. 그렇지? 괜찮죠? 괜찮죠? 다만 그 반면에 속력은 속도의 크기였죠. 속도의 크기 맞아? 속도의 크기야. VT에 뭘 쓰는 거야?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그렇지. 속력은 음수가 나올 수 없는 거야. 속력은 0 또는 양인 거야. 근데 속도는 음수가 나와. 그렇지. 맞아? 내가 원점 위치하고 있어. 그렇지. 원점 위치하고 있어. 이게 세 방향이야. 내가 앞으로 가잖아. 속도는 양수인 거고 멈췄어. 속도는 0인 거죠. 뒤로 가면 속도가 음인 거야. 뒤로 가면 속도가 음인 거라고. 음수. 속도는 얘는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했었어. 방에다 놨단 말이지. 맞아? 그럼 물어볼게.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꿨어. 내가 운동 방향을 바꿨어. 그렇지? 그때는 반드시 속도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렇죠? 기억납니까? 자, 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바꿨대. 맞아? 그러면 누가 속도가 얼마야? 0이야. 그렇지? 이건 참인 거지? 이건 참인 거야. 이건 참인 거래. 괜찮습니까? 근데 이 영명제 참이야? 속도가 0이면 운동을 바꾸는 거야? 아니죠. 왜냐면 봐봐. 속도가 양양 0. 양양. 속도가 0이지만 난 바꾸지 않았어. 이거는 틀린 거라고. 이게 참이려면 무슨 말도 포함돼야 돼? 부호 변화가 동반돼야 돼. 부호 변화 동반돼야 돼. 그렇지 않은 거 맞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거 맞죠? 이해됩니까? 이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배웠다는 거 기억나는 거 맞으라? 맞죠? 무슨 얘기야? 내용 자체는 심플해. 어렵진 않아. 그렇지? 그럼 내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래프 요게 t다. 이게 뭐야? xt야. 시간에 대한 위치죠. 시간에 대한 위치야. 위치. 자, 그래프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런 모습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이게 A고 시간이 B, 시간 C, 시간 D, 이 시간이 2라고 할게. 그렇지? 출발 후 어디까지? 시간이 2가 될 때까지 운동 방향을 현수야 몇 번 바꿨어? 운동 방향을 2번 바꿨죠. 그렇죠? 운동 방향을 이거 위치야. 시간이 얼마일 때? 시간이 얼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 거야? A하고 C 거죠. 시간이 A하고 C에. 그렇지. 왜? 앞으로 한 거야. 위치가 아니라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갔어. 그렇지. 위치 함수라면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지. 안 된대. 맞아? 그런 거잖아. 그렇지. 맞아? 물어보자. 출발 후 원점을 출발 후죠. 이때 말고 원점을 다시 지난데 그때 시간은 뭡니까? B하고 D죠. 위치가 양이야. 양. 이때 위치 0이잖아. 그렇지? 다시 원점 지나. 위치가 음이래. 다시 원점 지나. 이해됩니까? 물어볼게. 속도가 0일 때는 언제야? 속도 0일 때는 당연히 A하고 C인 거죠. 그렇죠? 왜? 앞으로 가다가 멈췄어. 뒤로 가잖아. 그렇죠? 이해됩니까? 이해돼?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거야. 이 위치 함수에 변화율, 그렇지? 위치 함수에 뭐라고? 도함수잖아. 그렇지? 이 위치 함수 y는 xt의 도함수야. 얘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렇지? 얘의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 기울기가 여인 거잖아. 그때 멈췄단 말이야. 그렇지? 뒤로 간대. 뭐부터 뭐까지 들어가? A부터 C까지 후진한다며. 왜 후진하는 거야? 접선 기울기가 음수니까 후진한다고 되는단 말이야. 그렇지? 알았습니까? 괜찮죠? 반면에 내가 이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번에 얘가 시간이야. 얘가 뭐냐면 VT야. VT. 속도야. 속도. 이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나쁘지 않죠?
시간이 1, 2, 3, 4, 5, 6, 7, 8 1, 2, 5점이죠 3, 4, 5, 6, 7, 8, 9라고 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1번 문제.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꿉니까? 방향을 몇 번 바꾸죠? 2번 바꾸죠. 시간이 얼마일 때야? 이빈아? 3일 때랑 5일 때죠. 7일 때는 속도가 분명 0인데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이게 뭐 한 거야?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한 거야. 응? 아니 속도가 양일 때는 얘는 앞으로 한 거죠. 그렇죠? 속도가 음이면 뒤로 가잖아. 그렇지?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 들어갔다. 그렇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 순간 잠깐 멈췄다 다시 앞으로 가면 그렇지? 운동 방향은 이때 바뀌고 이때 안 바뀐다. 그렇지? 이해돼? V가 0이라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 바뀐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지 하는 거 맞아? 그 물어볼게. 혹시 뭘 물어봐야 돼? 이거 적분 문제거든?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납니까?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 못 지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되게 많이 갔어. 이 넓이가 위치의 변화량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2라고 할게. 이게 마이라고 하잖아. 이 넓이가 1인 거죠. 이 넓이는 2다. 얘는 1이야. 앞으로 4칸 앞으로 4칸 간 거야. 뒤로는 이게 1인 거잖아. 그렇지? 뒤로는 2칸 갔어. 앞으로 4칸 가고 뒤로 2칸 가고 다시 앞으로만 갔어. 그럼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잖아. 그런 것도 저번에 배웠단 말이야. 물어보자. 출발 후 이 말이 맞아. 출발 후 1초 동안 멈춰 있어. 출발 후 1초 동안 멈춰 있는 시간이 있어? 없죠. 이건 멈춘 게 아니야. 그렇지? 이건 뭐야? 속도가 2로 일정한 거야. 이건 등속도 운동하는 거야. 속도가 2로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간 거야. 이 속도가 뭐 하는 거야?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훅 빨라졌다가 어떻게 2로 등속도 운동을 했다가 다시 감속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 가속도가 0인 구간 언제? 가속도가 0인 구간은? 1부터 2까지 말이야. 그렇지? 접선의 비교가 가속도잖아. 그렇지? 그때 0이란 말이야. 알아들으라. 가속도가 양, 가속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들 이거 된 겁니까? 그냥? 된 거죠. 또 뭘 해야 돼? 뭐 이 정도까지 하지만 물어볼게. 혹시 이 말이 맞아? 4일 때의 속도와 6일 때의 속도가 똑같아? 다르죠? 근데 4일 때의 속력과 6일 때의 속력은 똑같아? 똑같죠?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붙인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할 게 없어. 문제를 내가 좀 풀어줘.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되게 중요한 문제 699번 한번 해볼 699번. 순서하고 위에 것도 한번 볼게요. 위에 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미분을 치면은 VP가 2T 빼기 4죠. VQ가 얼마입니까? 2T 빼기 8이죠. 반대 방향의 얘기는 이 속도가 양이잖아. 이 속도는 음이 돼야 돼, 그렇지? 또 이 속도가 양이잖아, 음이잖아. 이 속도는 양이 돼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얘 또 이란 말이야. 이 말은 뭔가 하면 속도가 부호가 반대여야지 반대 방향이 돼. 이 두 개를 뭐 할 겁니까? 곱하는 거죠. 2t 빼기 4랑 그다음 2t 빼기 8을 버리는 거예요. 2t 빼기 8을 곱했을 때 부호 반대 곱하면 분수. 얘를 구하면 반대 방향 하나씩 나온대. 되게 유명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고 많이 까먹은 것 같은데, 얘들아. 왜 그래? 많이 까먹었어. 제가 풀어올 수 있어, 혹시? 나 너무 소강소강했나? 근데 이 정도는 여기 있잖아, 얘들아. 뭐 이런 것들, 일단 내가 문제 하나만 한두 개만 더 풀게. 701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가 xm야. 맞습니까? 12t 빼기 0.4t의 제곱. 맞습니까? 우리가 움직인 거리가 xm라고 하는데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이게 움직인 거리인데 정지할 때까지래. 그럼 정지는 언제 하는 거야? 속도가 얼마일 때? 0일 때 정지하는 거 아니야? 빼기 0.8t. 맞습니까? 속도가 0인 순간에 정지한다면 양변에 10 곱할까? 얘인 거지, 그렇죠? t가 얼마야? 8일은 8, t가 15일 때 정지하게 될 거래. 속도가 0일 때 정지한다, 그렇죠? 이해돼? 그러면 그때의 움직인 거리,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이게 움직인 거리였어. t 대신에 15를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었고, 기억나죠, 얘들아? 맞습니까? 나 안 할래. 그만하자. 내용 어렵지 않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거는 해야 되나, 혹시? 우리가 변화율에 대한 문제 한두 개 하지만 좀 풀어보자. 변화율에 대한 문제 한두 가지만 좀 풀어볼게. 우리가 이렇게 자 봅시다. 우리가 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 제가 문제를 풀어볼게. 현재 721번 문제인데 이렇게 생긴 빨대기 모양의 물컵이 있나봐. 근데 반지름이 6이다. 원뿔 부피, 원뿔 높이가 10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얘가 수면의 상승 속도가 9분의 20이래. 얘 상승 속도가 9분의 20이래, 그렇지? 수면이 물이 아무것도 없다가 물을 누가 채울 건가 봐. 맞아? 근데 이 높이가 뭐가 된 거야? 속도가 이만큼이니까 이 높이 자체가 얼마야? 9분의 20t인 거 같지 않아? 시간이 t일 때 이 거리는 속도와 곱하면 나오니 그렇지. 얘가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뭔가 하면 물의 깊이가 얼마? 5가 될 때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네.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 그렇지. 그럼 어때?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겁니다. 현재 10대 6이죠. 그러면 이게 몇 t인지 구할 수 있죠. 왜? 10대 6은 몇 대? 9분의 20t 대 반지름 r인 거잖아, 그렇지? 네모로 할까? 네모로 할까? 그렇지? 얘 대 얘는 얘 대 얘 닮음이잖아, 그렇지? 약분을 한번 시켜볼게. 약분시키면 이게 1이고 너가 2인 거 맞습니까? 외항 곱하면 얼마야? 네모는 9분의 12t네. 얼마입니까? 3분의 4t가 맞죠, 그렇죠? 반지름 3분의 4t네. 현재 부피는 3분의 1 파이 9분의 16t의 제곱 맞습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높이가 얼마? 9분의 20t. 이게 부피야, 부피. 근데 깊이가 5가 될 때래. 이 깊이가 5가 되는 시간은 약분하자 4죠. 1이니까 t가 얼마 돼야? 4분의 9일 때. 그렇지? 그럼 뭘 하면 돼? 얘를 미분을 친 다음에 뭘 대입하면 돼? 4분의 9를 대입한 것이
시간이 일 때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였다고. 표정들이 좀 안 좋은데? 알아들어? 아니, 내가 미분을 쳐야 되고, 얇은 안에, 너 해봐. 3차 함수 t에 관해 미분하는 거 어떻게 4분의 1 넣는 거야, 그쵸? 3차 함수, 단순한 3차 함수 미분하는 거잖아. 잠깐만, 일단 너희가 지금 문제를 푸는 걸 좀 볼게요. 일단 봐봐. 요거는 내가 설명할게. 713번, 713번. 713번은 보세요. 우리가 기억나니까 이렇게 생겼어. 가로등 이렇게 있죠. 사람이 서쪽을 향해 걷고 있어, 그쵸? 키가 180이래. 그쵸? 가로등은 3m야.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쵸? 맞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얘가 지금 매초 얼마로 2m, 초당 2m 속도로 걸어가고 있어, 그렇지? 맞습니까? 이렇게 오른 왼쪽으로. 맞습니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1번 문제 뭐라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있었고, 2번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지? 우리 책은 얘를 보고 있다.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나? 봐봐. 출발지는 가로등 바로 아래였대. 초당 이만큼 움직여. 그럼 누구는 요 길이가 얼마인 거야? 2t인 거래. 2t. 그렇지? 2t인 거래. 그럼 나는 얘가 몇 t인지 구할 거래. 얘가 몇 t인지 모르겠어? 닮음을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현재 1.8대 3은 18대 30이고 6, 3, 18, 6, 5, 30 3대 5인 거 맞죠? 그렇죠? 얘 3대 5라면 3대요? 그럼 얘가 3대 5인 거 아니야? 몇 t야? 3t죠? 괜찮아? 아니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이게 3대 5라면 이거 3대 5일 거 아니야? 3대 아니야 그러면. 알았습니다. 해볼게. 내가 얘를 x라 그렇지. 얘를 y라 할게. y라 할게. 괜찮습니까? 그럼 식을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현재 내가 x를 먼저 구할 건데 x 구할 거래. 뭐 대 뭐는 x 대 x 더하기 2t가 1.8대 3, 즉 3대 5인 거죠. 3대 5. 내가 x가 몇 t인지 구할 거래. 곱하면 5x죠. 3x 플러스 6t 하니까 넘기면 2x는 6t, x는 얼마야? 예상으로 3t죠. 너가 3t다. y 몇 t입니까? 5t가 맞죠? 그렇죠? 답은 나올 때 이제 그림자 길이는 노란색이 그림자 길이죠. 그렇죠? 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그렇지? 그럼 뭘 구하는 거야? 변화율은 dx dt 아닙니까? 맞아? 얘를 x를 t로 미분하니까 얼마야? 3. 이게 답이 그렇지? 그림자 길이가 3t야. 이 3t를 t로 미분하는 게 답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림자 길이의 속도는 증가 속도는 3이라고. 맞잖아. 그렇지? 근데 뭐래?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얘는 좀 다르대. 얘는 완전 다르대. 같지 않대. 그러니까 사람이 최초에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내가 사람이었지. 그러면 그림자 끝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알아들어? 그림자 불빛이 여기 있단 말이야. 불빛이 여기 있잖아. 여기. 최초에 시간이 0일 때는 그림자 끝이 여기였는데 시간이 t만큼 흘러가잖아. 사람은 여기 있고 그림자 끝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맞죠? 최초의 그림자 끝은 여기 있다가 시간이 t만큼 흐르면 그림자 끝은 여기가 오게요. 그럼 누굴 미분하는 거야? x가 아닌 y를 미분해. 뭘로? 먹인 시간으로 미분하겠지. 그렇죠? 맞습니까? 얘의 답은 얼마? 답은 5가 되겠지. 그렇죠? 맞습니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너무 떠들었다. 너희가 봐봐.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았거든.
내가 설명한 것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갖고 나와야 돼. 그렇지? 아까 이 설명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질문 한번 해보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